이제 탄핵 하더니 하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한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하야를 이야기하는 세력과 사람들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김종혁과 조갑재를 비교해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네. 조갑재도 한동훈 지지자, 김종혁도 한동훈 지지자인데 뭔가 이 하야에 대해서는 김종혁이 한동훈이 좋은 대로 하야했다면 지금은 혼란을 없었을 것. 근데 한동훈이 하야하라고 했었어요? 한동훈은 하야 얘기가 있긴 했죠. 하야하라고 했었나요? 네, 하야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김종혁이요. 한동훈 좋은 대로 하야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PD님, 조갑재 밑에 조갑재, 탄핵 선고 전 자진 하야 가능성. 그러니까 김종혁이 늦었다고 하지 말래요. 정 변호사님 저것 좀 보세요. 예. 지금 갑자기 윤 대통령에 대한 하야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하야 이야기는 조갑재가 최초가 아니에요. 네. 김종혁도 최초가 아닙니다. 누가 최초예요? 박지원이죠. 아, 박지원이었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박지원이가 네. 계속 탄핵돼야 된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으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쵸.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조갑재가 하야 발표 가능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김종혁은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요. 민주당도 꿈도 꾸지 마라 그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 변호사님 이상한 게 있어요. 네네. 제가 22번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심리 계속되면 중대 결심한다라고 어제 이야기하면서 대리인단 총사퇴도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시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요. 탄핵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럽니다. 26번 보여주세요. 탄핵이 아니고 하야. 26번 보여주세요. 네네. 민주당에서 김종혁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소리 해요. 네. 하야는 꿈도 꾸지 말래요. 근데 네. 왜 이렇게 꿈도 꾸지 마라 이래요? 지금 저들은 하야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불이탈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말은 뭐 하야를 하면 그 전직 예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께서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하야한다. 여러분 저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민심이 들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싫은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탄핵 이렇게 되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그냥 확실하게 결론이 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게 아니라 하야 이래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뭐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나 억울하지만 나 하야한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시리즈로 보여드릴게요. 조갑재가 윤석열 대통령 하야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첫 워딩은 박지원이었다고 정 변호사님이 기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종혁이 늦었다. 하야하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하야 꿈도 꾸지 마. 김종혁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줄게? 워딩도 비슷하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한테 내 억울함을 풀어줘 그러겠습니까? 자, 그죠? 그래서 25번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대통령 하야 그런 거 검토한 적 없어. 근데 왜 자꾸 하야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웃긴 게요. 막 하야해 하면 하야하지 마. 아니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래요. 정 변호사님 저거 왜 저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 그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는 하야를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우리 또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면은 기각이라고 탄핵이 생각하죠? 기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23번 뉴스 보세요. 23번 뉴스 보면요. 윤상현 의원이 사기 탄핵이니까 바로 기각이라고 기사 인터뷰했어요, 정 변호사님. 네네. 자,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바로 결과는 기각일 것이다 하고 있는데 하야 이제 탄핵 하더니 하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한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네, 하야를 이야기하는 세력과 사람들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통 보수 우파들은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조기 대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된다거나 이사해야겠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조갑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저는 이 할아버지는 왜 이러시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혁이 또 한동훈 요구 때 했어야지 이렇게 반대를 하지만, 그러니까 김종혁과 조갑제를 비교해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네. 조갑제도 한동훈 지지자, 김종혁도 한동훈 지지자인데 뭔가 이 하야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한동훈 지지자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후보가 되길 바란대요. 당연히 바라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요 한동훈이 후보되는 걸 굉장히 바란대요. 제일 만만한 후보가 한동훈이죠. 네. 한동훈이가 후보가 되면은 오세훈보다도 더 만만하죠. 네. 그러면서요 여러분 제가 아까 지금 계속 이어서 말을 해드리잖아요. 27분 보세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요 왕이 계승 꿈꿨나 노상원 수첩 대상자들 경악 아까 제가 소개했잖아요. 근데 왕이 계승 아니 근데요 여러분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 아들이에요. 왕이 계승이게? 저는 저 MBC에다가 전화 걸 뻔했어요. 왕이 계승이라는 거는 아버지 것 윤석열 대통령의 아들 토리가 왕이 됩니까? 정 변호사님 저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제 얘기는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려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틀린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걸 왕이 계승이라는 표현을 근데 써요? 왕이 계승은 아버지 걸 아들이 하는 게 왕이 당연하죠. 계승이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할아버지 소리죠. 걸 아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게 왕이 계승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셀프로 막 이렇게 난 아버지 자기 되고 복제를 하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기사가 번번이 나가고 있다니까요. 네네. 네. 노상원 수첩 대상자들 경악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경악할 일이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수첩을 갖고 나와서 이 수첩 안에 적혀 있는 거 있으면 그게 실제로 다 이게 다 이루어지는. 아유 여러분 진짜 우리 저번에도 써먹었다 아이가 이제 좀 고마해라 그놈의 수첩 시리즈. 자 그러면서 28번에 대통령 지금 최종 진술 기획 등등 계산을 했는데요. 32번 뉴스 보여주세요. 20일 날 신문을 결국은 해주겠다라고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엄청 정신없는데요. 그래서 33번을 준비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33번 뉴스를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저걸 이제 딱 올려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단들이 중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렇게 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일로 날을 잡아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일 날은 형사재판 준비 절차와 겹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25일 정도로 지금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러면 선고가 언제예요? 25일 날 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27일 정도 이제 최종 변론을 그게 하지 뭔지 않을까. 최종 변론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최종 변론이라는 건 이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최종 진술의 기회인데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27일 정도에 최종 진술을 하고 국회 측의 최종 의견, 그 다음에 대통령 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나서 27일 날 현재로서는 결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노무현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 재판의 전후 사정을 보면 한 11일에서 14일 정도 후에 탄핵 선고 날짜가 결심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에. 그렇게 해서 보면 빠르면 3월 11일, 늦으면 3월 13일 정도가 현재로서는 제일 유력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3월 초에 선고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3월 초는 너무 이른 것 같고 아마도 3월 11일이나 3월 13일 정도에 선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3월 13일 경에 대충 선고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들도 지금 마음이 바쁜 거예요. 왜? 마은혁 이자를 빨리 데리고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여론도 빨리 조성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것도 빨리 끌어내려야 되고 마음이 지금 홀딱홀딱 급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 어제 난리가 났었죠. 문영배 재판관에 관한 21번 뉴스입니다. 오마이 팩트라는 게 있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신속하게
오마이팩트에서 오마이뉴스에서 오마이팩트가 있더라고요. 문영배 재판관이 음란물에 댓글 달았다 주장은 새빨간 거짓 하고 바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저 기사 날짜 시간 한번 보실래요? 네네. 제가 지금 체크를 했어요. 2월 13일 13시 3분. 어제 낮에. 자, 이렇게 체크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고 난 뒤에 어디 갔냐? 저기 29번 뉴스 보여주세요. 29번 뉴스입니다. 음란물 댓글 알고 보니 조작. 국민의힘 논평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음란물에 댓글 달린 것은 가짜다. 그러니까 그 음란물에 댓글 쓴 문영배라고 하지 마라. 이건데요. 눈여겨볼 체크 포인트 2가지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체크를 해주다니. 브라보. 2번째는요. 민주당이 모두 나와서 문영배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브라보. 여러분에게는 이 부분은 이 2가지로서 저는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31번입니다. 이재명이요. 여러분 이재명이요. 급한 거예요. 극우 정당도 아닌 범죄 정당. 네가 할 소리 아니야.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그래요. 이게 뭐 범죄 정당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가 범죄자죠. 지금 4개의 범죄 경력,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1심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돼서 앞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이재명이 범죄자고, 그러한 이재명을 대표로 두고 옹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범죄 정당 아닌가요? 네. 자, 여러분. 이재명이 급하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뉴스를 훑어드린 건요. 민주당이 엄청 급하고, 민주당이 급하고, 이재명이 급하고, 그러니까 방송의 패널들도 급하고, 엄청 급하게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문영배가 공격받으려고 하니까 오마이뉴스까지 몸을 던지고요. 민주당도 몸을 던지고요. 우리 문영배를 지켜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흔탁이 아니고 이름 뭐죠? 마흔혁. 저는 그 이름이 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마흔혁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경거망동을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데요. 30번 뉴스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누구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공격하거나 엉따를 만들거나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누군가가 열심히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앞장서서 하면요. 질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질타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쁜 걸 자꾸 집으려고 하는데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 격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국에 이 대한민국에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진짜로요. 아니야, 이게 문재인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좀 심하고요.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외치면 까짓것 이재명도 이쁘다고 해줄게요. 이재명이 이쁘다고 해줄게요. 그 정도의 마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석방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한길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 변호사님? 예, 국가원수 탄핵을 가리는 엄중한 사안이다.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지 국민이 승복한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맞는 말이죠. 지금 전한길은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랬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공정하게는 해달라. 공정하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죠? 양측이 불만 없도록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져야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일부 재판관이 무조건 빨리 신속하게 무조건 빨리 이렇게 하니까 불신이 커지고 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네. 자, 정 변호사님. 박영수 어제 구속된 거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그냥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적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빠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전한길에게 광분합니까? 왜 열광합니까? 정 변호사님 빠르게 대답해 주세요. 왜 전한길 열광?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너무 진솔하고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왜 국민들은 지금 헌재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민주당에 분노합니까? 똑똑한 척하고 공평한 척하지만 그만큼 불공정하게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지금 광장으로 나가서 계속 집회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나가서 외칩니까?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유력한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지금 헌재에 분노할까요? 헌재는 결코 공정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정파적인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죠. 왜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었을까요? 공정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공정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왜 공수처와 검찰을 이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알게 돼버렸을까요? 공수처가 공수처답지 못하고 검찰이 검찰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갑자기 사람들이 국민 변호인단에 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할까요?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내일 광주 가야 되죠?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이 상식적이고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는 시작입니다. 그죠? 네, 정 변호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여전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못 믿습니다. 어떤 한 일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을 좀 더 끌어야 된다. 적어도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죠? 그래서 하여튼 너무 성급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